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 땅사고TV의 임동성입니다. 빌딩 사는데 너도 낄래? 공동 매입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고 그러네요. 매일경제고요. 12월 28일자 신문입니다. 2019년 강남 빌딩 거래 전수조사를 했는데 공동 매입가 1인 소유의 2배고요. 개인 홀로 투자하기에는 버겁고 친구 친척끼리 모여서 투자했어요. 주택규제 평소년가 빌딩으로 대출 세금도 주택보다 유리. 강남구 빌딩 거래 법인 비중 증가를 봤더니 2017년에 30%, 2018년에는 38%, 2019년에는 51%. 그 다음에 강남구 빌딩 거래 주체별 비중을 봤더니 개인 단독 명의가 이 15.4%? 것 같아요. 28건. 일단 개인 공동 명의가 34.1%, 62건. 그다음에 법인 명의가 50.5%, 92건. 뭐 이렇게 지금 되어졌습니다. 올해 11월 말 누적 완료된 강남구 빌딩 거래 전수조사 결과니까요. 한 달간 거래량인 것 같아요. 법인 명의로 세금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법인 명의로 이렇게 이제 꼬마 빌딩을 뭐 사시거나, 근데 강남에 있기 때문에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이 금액이 장난 아니실 거예요. 3층, 4층인데 이런 게 뭐 50억, 100억 다 하고 그러겠죠. 강남,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동네니까. 그래서 금액이 커서 개인 명의로 사시는 분들의 비중이 가장 뭐 적네요. 15점. 그리고 공동 명의 뭐 2인 공동, 3인 공동, 4인 공동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과는 합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남연립조합 헌법소원서 재산권 침해 헌법 위반하냐 이후 소송서도 판례 따를 듯.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간 초과이익 환수제의 이혼 여부를 놓고 논란이 심화됐지만 이를 결정짓는 10시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 판결에서 내린 결정인 만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27일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에 대해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이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헌법상 인정한 셈입니다. 정비업계에서는 초과이익 환수제의 위헌 여부를 결정짓는 열쇠가 결국 한남연립이 제기한 이번 위헌법률 심판 가능성이 될 것으로 높았고요. 재건축 부담금 부과된 후 위헌 여부가 판가름 나는 첫 판결인 만큼 이후 진행되는 소송이 해당 판례를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006년도에 도입된 이후 첫 소송 2008년에 발생했고요. 청구인은 재건축 부담금이 헌법상 부여된 재산권 침해를 가져온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각하 결정이 내려진 까닭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어 피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 있었습니다. 헌재는 조합이 부담금을 사전에 징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강제성이 있으므로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법률 규정상 사전 징수를 하려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집행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관리처분 계획을 통과해 세금이 거친 사례가 없어 침해와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애매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헌재가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둘러싼 시비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돼 일부 단지의 부담금이 부과되자 소송이 불붙었죠. 각각 144만 원과 352만 원의 부담금이 매겨진 중량구 목동 정풍연립과 면목동 우성연립은 세금을 납부했지만 2012년 조합원 한 명당 5,544명이 부과된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은 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부과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이 사안은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했고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근거법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위헌 여지를 주장했지만 인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조합은 헌재의 초과이익 환수제 자체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봐보는데 헌법소원을 주장했는데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하시네요. 헌재에서 판결을 내렸다는데 그렇게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권한 없는 박원순 시장 또 부동산 국민공유제 제한 제목부터가 별로 좀 그러네요. 보유세 인상, 이익 환수 주장, 중앙정부 소관 자꾸 끼어들기, 존재감 떨어지자 무리수 평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고 개발 이익 환수한 이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대거 늘리는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세제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거의 없어 이 같은 박 시장의 구상은 현실성이 났습니다. 아울러 세금을 더 걷게 되면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추진 동력이 약화로 공급이 줄어들고 주민 반발 등 혼란으로 처리할 것으로 염려됩니다. 박 시장은 10년사를 통해 서울부터 부동산 공유제를 실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공유제 구상을 밝힌 지 열흘 만에 공식한 것입니다. 박 시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가칭 부동산 공유기금을 조성에 제시했습니다. 시 차원에서 기금을 만들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공유자입니다. 서울시는 한수한 부동산은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으로 기금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등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 밖에도 박 시장은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기 위해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붙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18일 종합부동산세율을 현행 대비 3배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부동산 경유 기금 재원은 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액을 중 약 20%만 서울시에 기속하고 50%는 국가, 중앙정부, 30%는 나머지 서울시 자치구에 귀속된다며 서울시 몫이 크지 않다는 말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서울시가 재건축을 맡고 있어 역시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대응 권한을 모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 결국 권한도 책임도 없는 서울시장이 자기 일이 아닌 정책에 엉뚱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기가 자꾸 존재감이 떨어지죠. 그리고 용어 자체가 별로예요. 부동산 국민공유제. 이게 자꾸 공산주의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공공임대를 좀 더 비율을 늘리겠다. 이런 것 자체는 좀 이해가 됩니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했는데 자꾸 이게 용어 자체를 국민경유제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공산주의 개념이 이렇게 좀 들어가 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거부감이 많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받습니다. 여기 한국경제신문도 크게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6년 만에 합헌 결정 이게 큰 제목으로 나와졌네요. 현재 재산권 침해 아니다. 17억 2천만 원 부담금 부당하다. 2014년 한남 연립조합 헌법소원 분양가 상한제 이어 또 악재. 강남 재건축 전면 중단될 듯.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액 산정 방식, 종료 시점, 재건축 준공예가 주택가액, 조합원 분양가 공시가격, 일반 분양 주택가격, 소형 주택 인수가격을 합산해서 개시 시점, 추진이 설립 인가의 주택가액, 개시연도 공시기준일 1월 1일 기준, 개시 시점까지 상승분, 종료 시점, 개시 시점 10년, 초과시 역산해서 10년치만 계산,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개시 시점, 주택가액의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주택, 가액 상승률 중 높은 수치를 곱해 산정하고요. 개발 비용은 개발비, 설계 관리비, 조합 운영비, 임대주택 소유 비용을 제세 공과금 등을 합해서 총괄 이것을 다 더해가지고 곱하네요. 부과율은 조합원 평균 이익에 따라 0에서 50% 누진 적용. 그래서 최고 1인당 3천만 원까지는 면제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이
초과이익 한수제 금액이 이게 엄청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엄청 크게 나와서 뭐 몇천만 원, 이게 억 단위까지도 나와버릴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계산 방식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재건축이 그냥 올 스톱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올 스톱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많이 스톱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기가 그 헌법 소원을 냈던 것 자체가 1억 원 이상 그 초과이익 환수제에 부과돼서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되어져서 이렇게 한 거겠죠. 그런데 1억 이상씩 부담하고 이렇게 강행할 아파트 단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세차익 10억 원 강남 로또 대출 금지에도 청약 경쟁률 관심,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3일 청약 당첨 커트란 70점 육박할 것 이렇게 잡혀졌네요. 그리고 목동 아파트 13단지 35층 허용해서 재건축 족쇄 풀렸다. 서울시 특별계획구역 지정 용적률 250% 3종으로 종상형에서 지구단위 계획 안전진단 속도를 내서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 2, 3, 3단지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재건축으로 생기는 시아파트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구화성하는 대신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해 용적률을 올려주면서부터 이번 결정으로 이 단지들은 아파트 층수를 기존 최고 12층에서 35층 이상으로 그러면 좀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겠죠. 수익률이 나와서 사업 진행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